토큰증권,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기술을 활용해 발급한 증권입니다. 증권 발행인이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 토큰증권으로 발급하면 투자자들은 이 증권을 사서 투자하고요. 그 자산으로 이윤이 창출된다면 이윤을 배당받거나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부동산, 명품 같은 실물 자산부터 유튜브 채널, 음악 저작권 등 무형 자산까지 상상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수많은 자산들이 토큰 증권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는 토큰 증권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술작품 투자 플랫폼 마스터웍스는 앤디 워홀의 이 작품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하나당 $20에 판매했죠. 토큰 증권으로 거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예술품 그리고 음원이 꼽힙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가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대신 파이낸셜 그룹이 카사를 인수하면서 토큰 증권 사업 기반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주식의 넥스트 레벨, 바로 이 토큰 증권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들이 장점으로 꼽힐까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고가의 실물 자산에 대해서 기업은 자산의 유동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주식시장의 IPO, 기업 공개보다는 증권 발행 과정이 간소화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따라서 거래 투명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 조각 투자가 가능해서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장점이죠. 이 토큰 증권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려면 전자증권법 2가지, 또 자본시장법 1가지, 총 3개의 법률 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관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입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에는 토큰 증권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또 확장을 해 나갈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앞서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 자세하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토큰 증권으로 이 용어가 단일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뭐 증권형 토큰 그리고 STO 이렇게들 많이 나왔잖아요. 각각의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혼용되었던 이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서 아예 토큰 증권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토큰 증권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STO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상장을 하는 게 STO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오퍼링이라고 네. 해서 저희가 발행을 해서 이제 유통까지 한다라는 개념을 STO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실물 자산 혹은 뭐 무형 자산이든 아니면 유형 자산이든 특정 자산군을 이제 ST를 발행을 해서 이제 어디다 뭐 올린다던가 저희가 이제 더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STO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각 투자와는 좀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조각 투자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출발을 했고요. 조각 투자보다는 거기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이제 좀 들어간 게 STO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 있는 어떤 특정 조각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이 토큰 증권 시장 지금 발빠르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발행 측면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분산 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 원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람다 256이라든지 SK CNC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증권사의 SI성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측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상품 소싱을 해와야 하기 때문에 대신증권에서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듯이 이제 기존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업체들의 지분 투자 내지는 뭐 어떤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고려 중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 증권 어떻게 보면은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모든 증권사들이 협의체에 이제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KB 그리고 신한
뭐 내지는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뭐 얼라이언스들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신한 같은 경우에는 STO 플랫폼 업체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권사 협력 업체들, 뭐 조각 투자 업체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신 블록체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들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각각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사실상 자본시장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저희가 뭐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증권 발행이라든지 저희가 자산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장성이 생기고 뭐 어떤 특정 거기서 정보 공개라든지 이제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 네. 같고요. 좀 부정적인 면들을 저희가 보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기존 뭐 자산에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확대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발행 한도라든지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리스크들을 굉장히 이제 좀 줄이고자 해서 뭐 발행 한도를 줄인다든지 뭐 예를 들면 투자 한도 이런 부분들의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는 대형사, 뭐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마케팅 차원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MS 점유율 자체를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룹 시너지 간의 확대가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 소싱이 되면 그 증권사의 MTS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마케팅 차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운용사 등 활용 가능한 어떤 라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룹 시너지 간의 확대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토큰 증권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어떤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형 증권사를 봐야 하는 건지 혹은 뭐 다른 업체들을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증권사 자체적으로 이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네. STO 플랫폼들, 예를 들면 뭐 조각 투자 업체들한테 굉장히 수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권사들의 지분 투자 인수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업체들, 예를 들면 상장사로 저희가 좀 좁혀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서울옥션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이제 사업이 확장되는 구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이제 증권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BM 자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가시화되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면 초기에는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은 증권사의 이제 어떤 밸류업이 되는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자본 시장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뭐 사실 1, 2년 내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자본시장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크게는 증권 발행, 그 다음에 뭐 자산 유동화의 혁신이 이제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특히 연초부터 굉장히 이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이제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우선적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저희가 조금 더 팔로잉을 해보고 이제 그때 전략을 취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